안 하세요? 에? 촬영 안 하세요? 할 거예요. 이거 3번만 더 보고 모두가 봐줬으면 좋겠어요. 군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좀 있으면 좌의정이랑 영의정도 나오는데 저희 좌익수랑 우익수 봐야 되니까 빨리 나와요. 높을수록 뜨거울수록 좋아. 이카로스 신화 어렸을 적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카로스는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올랐던 인물입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이카로스는 비상의 기쁨에 사로잡혀 경고를 무시하고 하늘로 높이 오릅니다. 결국 태양의 열로 인해 날개에 밀랍이 녹아 이카로스는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마는데요. 이 신화는 욕망과 이상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추구를 상징하며 한계를 넘어서려는 행위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잘 담은 작품 2개를 골라왔습니다. 비록 예술이 나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나는 사랑하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이 잘 드러나는 작품들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자아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덕질하는 건 너무나 재밌는 일이죠. 오늘의 주제는 제가 좋아하는 예술입니다. 예술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것을 향해 온 마음을 바치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인정신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장인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전에 따르면 장인정신이란 한 가지 기술에 통달할 만큼 오랫동안 전념하고 작은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이고자 노력하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최근 방영되었던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그리고 엠넷의 스테이지 파이터가 예술가들의 장인정신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리고 그 결과물은 또 얼마나 대단한지 넋을 놓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 무용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고 그 예술을 직접 보여주심에 감사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무용에 더 눈길이 가는데요. 이제 틈틈이 한국 무용 콩쿠르 영상을 찾아보고 있을 정도로 푹 빠져버렸습니다. 평생 동안 춤춰주세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튼 덕질로 인한 사설이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장인정신을 다룬 소설과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황순환의 독짓는 늙은이,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블랙스완입니다. 이 2작품들의 주인공들은 단순한 자기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최고 경지에 이르고 승화하는 인물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짓는 늙은이의 송영감과 블랙스완의 니나가 자신들의 예술적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최대치로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독짓는 늙은이의 송영감에게 독 만들기는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삶의 의미 그 자체입니다. 평생 동안 장독을 만드는 데 자신의 생을 다 바쳤기 때문이죠. 소설의 초반부에서 송영감의 젊은 아내가 조수와 바람이나 도망갔다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에 송영감은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생계를 이어가야 어린 아들 당손이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온 것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고집으로 다시 일어나 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송영감은 자신의 독에 모든 정신과 정체성을 쏟아붓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독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굳기만 하면 깨지는 일이 다반수였죠. 그에 반해 조수가 만들어 놓고 간 독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송영감은 여기서도 큰 좌절에 빠집니다. 마음 같아선 저 독들도 다 버리고 싶지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엄마가 없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우는 아이 앞에서 송영감은 무력감을 느낀 채 마음의 병과 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감은 장독을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끝날 리 없다는 생각으로 독을 짓는 일에 몰두하죠. 주변에선 독을 짓다가 쓰러지기도 하는 송영감의 건강을 염려하며 이제 그만 쉬라고 하지만 송영감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독을 만듦으로써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충격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송영감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본 마을 주민 중 한 명은 아들을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낼 것을 권유합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송영감은 이웃의 말에 동의하며 아들을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슬픈 부분인데요. 송영감은 기력이 쇠하긴 했지만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죠. 그 상황에서 아들을 불러 자신이 죽은 척을 합니다. 아들이 자신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송영감이 한평생 바쳐온 독짓는 일을 예술적으로 끝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송영감 스스로가 예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손으로 독을 만들고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내고 칠을 하는 과정 등을 거쳤다면 죽음을 앞둔 송영감은 뜨거운 가마 속으로 들어가
자기 자신이 한평생 만들어온 그 독자체가 되어버리는 현실의 고통을 예술 그 자체가 되는 것으로 승화하며 소설이 끝나게 되죠. 자기 자신이 한평생을 바친 예술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예술적 몰입의 최종 단계죠. 블랙스완의 주인공 니나는 독짓는 늙은이의 속년감과 조금 다릅니다. 죽음 대신 삶 속에 머물면서 극한에 다다랐다는 점이 독짓는 늙은이와의 차이점입니다. 성인인 니나의 방은 마치 어린 소녀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순수, 순진, 천진난만선, 어린 소녀와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것들로 가득 찬 니나의 방. 이건 니나가 순수한 백조의 이미지에 갇혀있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니나는 흑조 역할까지 맡으며 어머니의 통제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자신의 욕망을 바탕으로 해방되려 하죠. 자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공연에서 니나는 백조와 흑조의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물론 흑조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되죠. 이는 니나가 양면성을 통합하고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선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악 또한 인간 본성의 일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때로는 그 악이 한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선은 곧 악이고 악이 곧 선이 되는 모순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 블랙스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현실과 환상이 모호하게 교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악이 니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했죠. 한편으로는 악에 취한 니나가 서서히 미쳐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정신적 혼란이 아니라 예술의 극한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초월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거울의 사용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영화에서의 거울은 자아와 욕망의 이중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니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독립된 존재처럼 느껴지고 점점 그 환영에 압도되며 진짜 자신을 찾는 과정에 들어섭니다. 거울은 니나의 내면의 두려움과 욕망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장치인 것이죠. 다음은 환각과 자아 붕괴인데요. 니나가 점차 자아를 잃고 환각에 시달리는 장면들은 예술가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붕괴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 붕괴는 니나가 흑조로 완벽히 변모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죠. 여러 예술가분들도 이런 자아 붕괴를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니나는 I was perfect, 저는 완벽했어요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끝냅니다. 이는 니나가 예술적 성취와 승화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이해할 수 있죠. 예술계의 종사자들을 보면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 올라가시더라고요. 실제로 스테파에 등장하는 최호중 무용수는 평생 자신에게 1점을 줄 것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남들이 봤을 땐 완벽하지만 예술가 본인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그 모습을 니나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지막 대사로 자기 자신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최고의 공연을 했다는 점에서 니나가 스스로의 예술적 성취를 이뤘음을 이해할 수 있죠. 송년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예술로 승화된 것이 아닐까요? 저 또한 글을 쓰면서 그런 기분을 자주 느끼는데 예술을 하는 모든 분들이 극한에 다다라 승화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찢는 늙은이와 블랙스완을 통해 두 주인공이 단순히 자기 파괴가 아니라 예술의 정점에 이르고 승화하는 여정을 보여준다는 점을 탐구했습니다. 이 두 작품은 우리에게 예술적 성취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승화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술가의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비극적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예술가가 멋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였습니다.